사람은 처음 보면 다 나온다. 그것은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온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박성호, 40년간 건설회사를 이끌어온 회장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단 몇 분 만에 판단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며느리감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방대 출신 초등학교 교사. 모두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 여자가 실수로 차를 쏟았을 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기준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60년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처음 보면 다 나온다. 박성호 회장은 평생 이 말을 신념처럼 살아왔습니다. 40년간 건설업계를 주름잡으며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고 단 몇 분 만에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익숙했습니다. 면접장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그랬습니다. 저 사람 눈빛이 흔들려. 믿으면 안 돼. 말투를 보니 교양이 없군. 옷차림부터 성의가 없어. 그의 판단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사람들은 그를 해안이 있는 경영자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동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우는 당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디 대학 나왔어? 집안은 어떻고? 그게 중요합니까? 동우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거야. 아버지는 사람을 그렇게만 보시는군요. 그날 밤 성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머릿속으로 수십 년간 내렸던 판단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중 몇 개는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틀 후 동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직접 봐주세요. 그 말에 성호의 자존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직접 보라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소리야? 하지만 동시에 묘한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자신의 방식대로 판단했다가 아들을 영영 잃게 된다면? 사진이나 보자. 동우가 건넨 사진 속 여자는 평범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래? 한수진이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는? 지방사범대 나왔습니다. 성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방대, 교사, 평범한 집안. 머릿속에서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우리 집안과는 격이 안 맞아. 하지만 이번엔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우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만나는 보지 뭐. 성우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번 보면 알겠지. 역시 안 맞다고 말해줘야겠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인지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예감처럼.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성우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40년 경영자 생활에서 수없이 중요한 협상을 해왔지만 이번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 이러지? 그냥 며느리감 한 명 보는 건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자신의 평생 신념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라는 걸. 약속 당일 아침 성우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서가 준비해둔 정장을 입었을 텐데 오늘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늦겠어요. 아내 정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성우는 결국 가장 무난한 회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레스토랑은 동우가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한식당. 너무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곳. 아버님, 어머님 여기입니다. 동우가 손을 흔들었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수진.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더 평범해 보였습니다. 검은색 단정한 원피스에 최소한의 화장. 액세서리 하나 없는 깔끔한 차림. 안녕하세요. 한수진입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성우를 마주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나? 성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지는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긴장을 숨기려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자리에 앉자 성우는 본격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손톱은 짧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매니큐어는 없었습니다. 가방은 명품이 아니었지만 잘 관리된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신발은 3년은 신은 듯한 로퍼였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검소한 편이군. 아니면 형편이 안 되거나. 성우는 메뉴판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과장하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형제는? 오빠가 둘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어요. 학교는 어디 다녔죠? 전주교대 나왔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지방대.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머릿속에서 점수가 매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판단을 내리는 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질문에 당황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동우 씨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정숙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학교 봉사활동에서 만났습니다. 동우 씨가 회사 사회공헌팀으로 오셨을 때요. 아, 그때. 동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첫인상은 어땠어요? 성실해 보였어요.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대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에 동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수줍어하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성우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수지는 음식을 먹는 방식도 단정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고 젓가락질이 우아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먼저 음식을 권했고 물잔이 비면 자연스럽게 채워줬습니다. 매너는 나쁘지 않네.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속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 수진 씨는 결혼하면 일을 계속할 건가요? 성우가 불쑥 물었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우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생기면요? 그래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물론 동우 씨와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성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다 저래. 집안일은 뒷전이고 일만 중요하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동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으니까.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
성우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동우 어떤 점이 좋던가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동우 씨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봐주죠. 그 순간 성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한 메시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해요. 그게 가장 좋아요. 수지는 동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계산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차에 오르며 정숙이 말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쁘진 않아. 하지만 뭔가 부족해. 그런데 정말로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뿐일까요? 그날 밤 성우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봐주죠.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우는 아버지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자꾸만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들이 왜 이러는 거지? 성우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분명 결론은 났습니다. 격이 맞지 않아. 우리 집안과는 다른 세계야. 하지만 그 결론을 아들에게 전하려니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우가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앉아라. 동우는 아버지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이라. 성우가 픽 웃었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되는 줄 아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이와 함께라면 어떤 현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성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동우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실 때 사랑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정숙의 미소 하나로 모든 게 견딜 수 있었던 시간들. 그건 지금은 다른 것들이 중요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수진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께 허락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결혼할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성우는 빈 서재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성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동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께 허락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넷째 날 아침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봐야겠다고. 여보, 오늘 약속 있어요? 정숙이 아침 식사를 차리며 물었습니다. 응, 좀 나가볼 때가 있어. 회사 일이에요? 아니, 개인적인 일. 성우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서가 준비해둔 정장을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현장을 다니던 시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어머, 그 옷은 왜 꺼내세요? 그냥. 성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자신은 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60대 남자였습니다. 오늘은 박성우로 가자.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도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스케줄 다 취소해. 네. 회장님,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취소하라니까. 그리고 기사도 필요 없어. 회장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혼자 갈 데가 있어. 성우는 직접 차키를 챙겼습니다. 오래된 소나타. 10년 전에 샀지만 거의 타지 않았던 차였습니다. 동우에게서 받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수진이 사는 곳.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번화가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성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며느리감을 몰래 찾아간다는 게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이 답답함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빌라 단지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구나. 203호. 수진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성우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낡은 철제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복도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잘 가꿔진 꽃들이 소박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203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누르면 뭐라고 말하지?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순간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준비한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아니, 그냥. 어차피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놀랐지만 침착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에 가까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정성스럽게 닦여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수진이 방석을 내밀었습니다. 성우는 낮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부엌에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성우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왜 여기 왔는지 명확하지 않았으니까. 수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차를 우려내고 조용히 성우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녹차밖에 없어서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괜찮아. 성우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마주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먼저 말을 걸지도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성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 선생님 최고. 서툰 글씨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그림인가? 네. 졸업하는 아이들이 선물로 줬어요. 수진이 그림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서요. 그 말에 성우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집에서 이 여자는 무엇을 채우며 살고 있는 걸까? 혼자 살기 불편하지 않나?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아요. 부모님은 주말에 가끔 찾아뵙습니다. 그리 멀지 않아서 괜찮아요.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과장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은은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동우 얘기는 안 할 건가? 성우가 먼저 꺼냈습니다. 수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동우가 뭐가 좋은가?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동우 씨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걸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도요. 저 같은 사람이라니?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집안도 아니고 화려한 스펙도 없고.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동우 씨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랬어? 네. 하지만 동우 씨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수진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사람, 처음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계산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신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동우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왜 나한테 묻나?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정말 동우 씨한테 어울리는 사람인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수진도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과연 박 회장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 그 순간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던 게 뭔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네. 성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 네, 자네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진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성우는 뒤돌아봤습니다. 있잖아. 네.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을까? 제대로.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다음엔 동우도 데리고 오고. 감사합니다. 수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 한편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어. 하지만 적어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성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는 다시 수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와. 집안에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였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수진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 그리고 김구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간 음식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성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뜨거운 된장찌개를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성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술을 떠먹었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다행이다. 수진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우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이었습니다. 수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 좀 더 줄 수 있나? 네, 잠시만요. 수진이 재빨리 물을 따라왔습니다. 김치가 조금 시네. 아, 제가 좀 오래 묵혀서 그래요. 새로 담근 거 가져올게요. 수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새 김치를 꺼내왔습니다. 성우는 계속 작은 주문들을 했습니다. 젓가락 좀 바꿔줄래? 국그릇이 너무 뜨겁네. 휴지 좀 더 가져다 줘. 수지는 하나하나 응대했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기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밥을 먹다가 성우는 일부러 국을 흘렸습니다. 철썩? 국물이 테이블 위로 튀었습니다. 아, 성우는 일부러 당황한 척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데이지는 않으셨죠? 그녀는 재빨리 행주를 가져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성우의 옷에 튄 국물도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그릇이 너무 뜨거웠나 봐요. 제가 미리 식혔어야 했는데. 수지는 성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우는 알았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라는 걸. 사람의 본성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화가 나거나 당황하거나 불편할 때, 그때 나오는 반응이 진짜입니다. 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짜증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새 국으로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이대로 먹지. 성우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고급 요리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저를 왜 찾아오신 거예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명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 저를요? 응. 자네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판단하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평가받는 게 익숙하거든요. 학벌로, 집안으로, 외모로.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회장님 앞에서는
그게 덜 무섭더라고요. 왜? 솔직하시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회장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 같아서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본다고? 평생 사람을 기준으로 재단해온 자신이? 미안하네.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자네를 시험한 것 같아서.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네. 동우 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수진이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가요? 합격인가요? 그 질문에 성우는 웃음이 났습니다. 모르겠네. 네. 아직 잘 모르겠어. 자네가 우리 며느리로 적합한지. 수진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알겠어.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그걸로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쁘지 않다는 건 확실해.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 또 오세요. 다음엔 더 맛있는 걸 준비할게요. 그래. 현관문을 나서며 성우는 뒤돌아봤습니다. 수진 씨. 네. 자네.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지? 수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알겠더라고. 성우는 작게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요? 우리 며느리 괜찮은 것 같아. 정숙이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마음에 드셨어요?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나쁘지 않아.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 성우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수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정숙에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명확히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판단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처음으로 틀렸는지. 세 번째 방문이었던 어느 주말 오후 성우는 또다시 수진의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약속 없이 찾아왔습니다. 준비된 모습이 아닌 일상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집에 있을 때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연락도 없이. 갑자기 근처에 일이 있어서 방해됐나? 아니요, 전혀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지난번과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학생들의 숙제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꼼꼼히 첨삭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주말에도 일하나? 성우가 물었습니다. 아이들 숙제 봐주는 건 일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습관이에요. 수진이 숙제를 치우며 대답했습니다. 차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성우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교육 관련 서적들, 아동 심리학 책들, 그리고 몇 권의 소설들. 낡았지만 잘 보관된 책들이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부엌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해.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차와 함께 작은 접시에 담긴 떡 몇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아, 어제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거예요. 직접 만드신 인절미인데 드셔보세요. 수진이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몸을 움직여 수진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쟁반이 기울었습니다. 차가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테이블 위로 그리고 성우의 바지 위로 튀었습니다. 아! 수진이 깜짝 놀라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데이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성우는 일부러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수진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수진은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가 행주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성우의 바지에 묻은 물기를 닦아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짜증이나 불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갑자기 움직여서 그래.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화상 입으신 건 아니시죠? 수진이 성우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기준,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 겉모습으로 가치를 매기던 습관,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순간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괜찮아. 성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차는 다시 끓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체구, 평범한 옷차림, 화려하지 않은 외모.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어떤 명품보다, 어떤 학벌보다, 어떤 배경보다 진짜였습니다. 이건 연기할 수 없는 거야. 성우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꾸밀 틈도 없을 때, 그때 나오는 반응이 진짜입니다. 수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며 상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이건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으로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고난 것입니다. 본성입니다. 여기요. 수진이 새로운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성우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더 따뜻한 건 이 공간에 흐르는 공기였습니다. 수진 씨, 네, 자네. 학생들한테 인기 많겠어. 갑작스러운 말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알아. 진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랑 그냥 일로 대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동우도 그걸 알았나 보네. 그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성우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무엇을요? 자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그게 정말 무엇인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건 판단이 아니라 편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재단했던가. 얼마나 많은 진심을 놓쳤던가. 나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조건을 봤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숙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수진이네. 또요? 요즘 자주 가시네요. 응. 그래서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이야. 정말요? 응. 우리 동우가 잘 봤어. 그 말에 정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그 아이 마음에 들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감정과 마주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쏟아진 차, 떨리는 손, 걱정 가득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성우는 평생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 집안이 든든한 사람, 말투가 세련된 사람, 외모가 단정한 사람, 그런 기준들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직원은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 전부였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아이가 대학 교수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는 기뻐했지만 동생이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있다는 말로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에게는 화려한 학벌이 없었습니다. 든든한 집안 배경도 없었습니다. 세련된 말투나 명품으로 치장한 외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꾸밀 수 없는 본성이었습니다.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정숙이 함께 찍은 사진. 그때 정숙도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습니다. 성우의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더 좋은 집안 딸이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짜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성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조건을 먼저 보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사람보다 스펙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사업이 커지면서였을까? 돈이 많아지면서였을까?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성우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건으로 재단하고 배경으로 평가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게 정확하다고 효율적이라고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은 지금의 자신을 뭐라고 평가할까? 조건만 보는 속물이라고 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연락해서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 겁니까? 오늘 중요한 미팅이. 괜찮아. 다 미뤄.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성우는 집 앞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걸으며 성우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신이 내렸던 수많은 판단들, 그중 몇 개나 정확했을까? 아니, 정확함의 기준이 뭐였을까? 결과가 좋으면 정확한 판단이고 나쁘면 틀린 판단인가? 성우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력서는 초라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토익 점수도 높지 않았습니다. 면접에서 성우는 단 5분 만에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돼. 하지만 인사팀장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회장님, 이 친구 정말 성실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성우는 거절했습니다. 스펙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은 되어야지. 그 청년은 다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신문에서 봤습니다.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라고. 성우는 그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운이 좋았던 거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못 본 겁니다. 이력서 너머에 있는 진짜 사람을. 성우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진심을 놓쳤을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외면했을까? 사람은 처음 보면 다 나온다. 자신이 평생 믿었던 그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을 단 몇 분 만에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나오는 선택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수진이 그랬습니다. 차를 쏟았을 때, 당황했을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 순간 나온 반응이 진짜였습니다. 상대를 먼저 걱정하는 마음, 자신의 실수로 여기는 태도, 진심 어린 사과. 그건 연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본성입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평생 사람을 봐왔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조건만 봤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4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틀려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항상 옳아야 한다는 부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성우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 한편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스펙이 아니라 본성을. 성우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그 일주일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것을, 자신이 느낀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표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깨달음은 조용히 간직해야 합니다. 혼자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자신의 것이 됩니다. 성우는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보고서만 보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전에는 학벌을 먼저 물었다면 이제는 생각을 먼저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 의견을 듣고 싶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권위적이던 회장이 갑자기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성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보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과의 대화가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신문을 보며 혼자 식사했다면 이제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 했어? 친구 만나고 왔어요. 오랜만에 수다 떨었죠. 재미있었어? 네, 좋았어요. 사소한 대화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편하게 대화한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정숙도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 네. 좋은 쪽으로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부드러워지시네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드러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겉을 벗겨낸 것 뿐이었습니다. 회장이라는 껍데기,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그냥 박성우로 돌아온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우는 동우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동우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지난번 대화의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성우가 말했습니다. 동우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얘기 좀 하자. 그 말에 동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수진이와 결혼할 겁니다. 알아. 허락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알아.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야. 성우가 동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뭐, 결혼 준비 도와주려고. 동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결혼식 날짜는 정했나? 예식장은? 신혼집은? 성우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동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진작 그럴 걸 그랬나 보네. 미안하다.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좋은 아이더라. 자네 보는 눈이 정확했어. 감사합니다. 동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배웠어. 자네한테서. 무엇을요? 사람을 보는 법.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 성우가 동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날 이긴 거야. 아버지, 수진이 잘 모셔라. 그 아이 놓치면 후회할 거야. 네, 아버지. 동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정숙과 처음 만났던 날의 꿈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조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 진심만으로 충분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꿈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성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외면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조건이 아닌 마음을 보는 눈을, 겉모습이 아닌 본성을 보는 지혜를.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다시 수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몰래 찾아가는 것도 시험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차에는 정숙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여보, 긴장되네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좋은 아이야.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동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먼저 왔나? 아니요, 수진이는 안에 있어요. 제가 마중 나온 거예요. 동우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은 옅게 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이전의 방문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격식을 갖춘, 더 진지한 만남이었습니다. 들어가자. 성우가 말했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종류, 나물도 몇 가지, 그리고 갓 지은 밥과 뜨끈한 국. 혼자 다 준비했나? 정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셨지만 대부분 제가 했어요. 수진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고생했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와 거의 같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작은 꽃병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가을 국화 몇 송이가 소박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국화를 좋아하나?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소박하면서도 오래가서 좋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국화를 좋아하시지. 정숙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음에 제가 예쁜 거 구해서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간도 적당했고 온도도 딱 맞았습니다. 수진아, 이거 직접 담근 김치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담가주신 거예요. 저는 아직 김치 담그는 법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어렵지 않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꾸밈 없는 미소, 진심 어린 감사,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네, 회장님. 결혼 날짜는 언제로 정했나? 그 질에 수진과 동우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동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게 아버지 허락을 받고 나서 정하려고. 허락은 이미 했잖아. 성우가 말했습니다. 네, 결혼 준비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그게 허락 아니고 뭔가. 동우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봄이 좋겠다. 5월쯤, 날씨도 좋고. 성우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예식장은 우리가 알아볼 테니 자네들은 신혼여행 계획이나 세워. 회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성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부족한 게 많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하다니 무슨 소리야? 정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좋은 아이야. 그대로만 있으면 돼.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건, 조건을 따지고 배경을 확인하는 게 당연해진 건,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그게 전부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래. 네. 수진이 보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 동우 잘 만났어요. 응. 성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왜? 당신 요즘 많이 변했어요. 정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끝까지 반대하셨을 텐데.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으로, 조건이 아닌 사람을 보던 젊은 시절의 자신으로. 여보? 응, 나도 나이 먹었나 봐. 성우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변화예요. 정숙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놓은 달력이 있었습니다. 내년 5월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날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이 정해졌고 날짜가 확정되었고 청첩장 디자인도 골랐습니다. 성우는 준비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비서에게 맡겼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직접 예식장을 둘러보고 직접 음식을 시식하고 직접 의견을 냈습니다. 동우는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까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아들 결혼식인데. 성우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도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럼 누구 의견을 물어? 주인공이 자네들인데. 감사합니다. 수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으로 거리를 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경직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수진에게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혼자 나올 수 있나? 할 얘기가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둘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강남의 번화가가 아닌 한적한 동네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여기 경치가 좋네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다니던 곳이야. 조용해서 좋아. 성우가 차를 주문하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과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 자네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성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만 봤지. 학벌, 집안, 그런 것들만.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네를 시험했어.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했고, 성우는 차를 쏟았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 회장님,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미안하네.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았어? 네. 회장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거.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차 쏟으셨을 때도 알았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 성우는 놀랐습니다. 알면서도 화내지 않았어? 왜 화를 내요? 당연한 거잖아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입장에서는 저를 믿을 수 없으셨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아들과 결혼하겠다니까. 저도 회장님 자리였으면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네. 성우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하지 않아. 충분해. 성우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동우가 자네를 만난 건 행운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내가 너무 늦게 말한 거야. 성우가 냅킨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성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 경직된 사람이었나 봐.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냥 신중하신 거예요. 가족을 아끼시는 거고요. 신중한 게 아니라 편견이었어. 인정하기 싫지만. 성우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딱딱해졌어. 융통성도 없어지고. 저는 회장님 이해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텐데 그 중에는 안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조심스러워지신 거잖아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사과하러 나왔는데 오히려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네,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저는 평범한데요. 평범하지 않아. 이렇게 남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 성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동우가 복 많이 받았어. 제가 더 복 받았죠. 좋은 가족을 만나서. 수진도 함께 웃었습니다. 찻집을 나오며 성우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편하게 지내자. 네, 회장님. 회장님은 무슨,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요? 응. 연습 좀 해둬야지. 아버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그래, 잘하네. 성우가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헤어지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진심으로 대해주셔서요.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아버님은 좋은 분이세요. 수진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수진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알아본 동우가 자랑스럽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말로 다 하지는 못했지만 전해졌을 거라 믿었습니다. 미안했다는 것, 고맙다는 것, 그리고 환영한다는 것. 그 모든 마음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뜻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성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눈빛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숙이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지세요. 그래. 네. 행복해 보여요. 성우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습니다. 정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하객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동료들, 지인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좋은 며느리 맞으셨다면서요? 성우는 그 말들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감의 배경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느 집안 딸인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이라는 사람 자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가다가 성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수진의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넌 잘할 거야. 네,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아, 회장님. 수진의 어머니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세요. 이제 가족인데.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수진의 어머니가 수줍게 고쳐 불렀습니다. 잠깐만 수진 씨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저는 밖에 있을게요. 방에 성우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많이 떨리나?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괜찮아. 다들 그래. 성우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아니. 수진아. 처음으로 이름만 불렀습니다. 오늘 이후로 넌 우리 가족이야. 네. 가족이 된다는 건 말이야.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 부족해도 돼. 실수해도 괜찮아. 수진이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아버님.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면 화장 번져. 성우가 냅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우 잘 부탁해. 그 녀석 좀 모자란 데가 있거든. 아니에요. 동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자네가 옆에 있어서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성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마저 해. 곧 시작할 거야. 네, 아버님. 문을 나서며 성우는 뒤돌아봤습니다. 수진아. 네. 행복해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했다는 것, 고마웠다는 것, 환영한다는 것, 그리고 축복한다는 것.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 동우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떨리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소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성우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신랑 신부가 절을 하고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평범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기준들을 내려놓고 진짜를 선택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우는 신랑 신부 옆에 서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조건이 아닌 사람을 선택한 가족의 모습이 피로 연장에서 성우는 수진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수진의 아버지는 긴장한 표로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게 되어서요. 수진의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부족한 게 많은데. 아니에요. 성우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이는 충분히 좋은 아이입니다. 우리가 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수진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가족처럼 대할게요. 성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가족처럼 대할 생각이었습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수진이라는 사람 때문에.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성우는 동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응, 잠깐만. 둘은 조용한 복도로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네가 옳았어. 수진이를 선택한 것. 동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틀렸고, 아버지, 미안하다. 처음에 반대해서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해받을 자격이 없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걱정하신 거잖아요. 동우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정해 주셨잖아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동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시는 모습 봤거든요. 그게 더 감동이었어요. 성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는지, 자네가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잘 모셔라. 절대 놓치면 안 돼. 네, 아버지. 꼭 그러겠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동우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될 것입니다. 가봐라. 신부가 기다려. 네, 아버지. 동우가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진짜 사람을 알아봤으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신랑 신부의 행복한 얼굴, 가족들의 웃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얼굴. 편안하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월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건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이제야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대로 살 수 있을 테니까.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하며.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혼부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성우가 큰 집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동우와 수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희끼리 시작하고 싶어요.
둘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가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성우와 정숙은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부르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정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김치로 찌개도 끓였어요. 정말 잘했네. 맛있어 보인다.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동우의 회사 이야기, 수진의 학교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것들. 성우는 그 광경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건이 좋지 않아도 진심만 있으면 충분한 것.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수진이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고맙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맛있어. 성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성우는 동우에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요즘 새 프로젝트 맡았는데 재미있어요.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수진이가 응원해주니까. 동우가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좋아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동우의 얼굴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우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자신이 그 선택을 인정한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잘했죠? 응. 당신 처음에 반대하신 거 생각나요? 응. 성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마음 바꾸셔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그래. 네. 예전보다 부드러워지셨어요. 사람들한테도 더 따뜻해지셨고.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수진을 만나고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진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달라졌다는 것을.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성우는 회사에서도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채용 기준을 바꿨습니다. 학벌만 보지 않고 사람을 봤습니다. 면접 시간을 늘렸습니다. 이력서 너머의 사람을 알기 위해 직원들과의 소통도 늘렸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이러시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회사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성과만 강조하던 분위기에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로. 성우는 느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대하니 회사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 조건만 따지던 시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어느 날 성우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들. 그리고 사업 초기의 사진들. 그때는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받고 진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언제부터 잃어버렸을까요? 그 초심을.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앨범 마지막 장에는 최근 사진이 있었습니다. 동우와 수진의 결혼식 사진,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성우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르쳐줘서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조건이 아닌 마음을 보는 법을, 그리고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앨범에 넣고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영웅은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도 이제 조금은 영웅에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본다는 건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견디고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깨달음은 늦게 올수록 더 깊이 남습니다. 박성호는 60년을 살아온 후에야 배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생의 후반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조건만 보고 사람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